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우리 맞았던 고2 영어 독해 장문의 이해 중에서도요. 복합 지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의 이해 중에서 특히 복합 지문,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꼭 생각해 주셔야 할게요. 자, 모든 문제를 다 맞게 풀어야만 하는 보너스 같은 유형이다라고 제가 써놨죠. 우리가 장문이 또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긴 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어렵다, 길어서 이제 공부하기도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장문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고 난이도 우리 책에 써 있는 이 최고 난이도가 없는 진짜 몇 안 되는 유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라든지 뭐 글의 일치와 같이 최고 난이도가 없는 정말로 이게 몇 안 되는 평이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긴장을 푸시고 길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전부 다 세 문제 다 맞춰주셔야만 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긴 장문 지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맞춰내려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첫 번째부터 볼 건데요. 우선은 문제를 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이 지문에 걸려있는 세 문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제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빈칸 문제도 있고 순서 배열을 시킨다든지 일치를 시킨다든지 또 이 외에도 이제 가르치는 것, 지칭하는 것 등등 고르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지문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자, 어떤 일을 내가 하면 될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번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이 장문의 이해 중에서도요. 복합 지문 같은 경우는 꼭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A번부터 읽고요. 그 다음에 B번, D번, C번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A번 지문 확실하게 읽고 나서 이제 첫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써놨죠. 여기다가. B부터 D까지의 첫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자라고 써놨는데요. 우선은 이 긴 지문을 전부 다 한 번에 쭉 읽어버리는 것은 게다가 순서도 맞지 않게 읽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장문 문제 같이 좀 긴 것들은요. 특히 첫 문장 먼저 해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보고 순서를 먼저 골라주신 다음에 차근차근 뭐 일치라든지 빈칸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순서 배열 문제 풀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같이 풀 수 있는 것들은 뭐 일치 문제 같이 풀 수 있을 거고요. 빈칸 문제는 좀 마지막에 주제가 파악이 되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가리키는 것, 지칭하는 것, 대상 고르기 문제 같은 것들은 동시에 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문 읽으면서 장문의 이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요. 자, 나머지 문제들 동시에 같이 풀어주는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대입을 하자라고 써놨습니다. 자, 빈칸이나 주제 같은 것들은 또 이제 푸는 방법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고요. 순서 배열이나 일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배웠던 것들 하나하나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우리 장문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실전 문제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만나볼 텐데요. 자, 우선 제가 장문 복합 지문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부터 3번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 A에 이어질 내용으로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 순서 배열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A부터 E까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B부터 C까지 안에 어떠한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가리키는 게 어떤 것이 다른지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문제까지 나왔네요.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문 읽으면서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차분차분 해석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했던 게 이제 A번 지문 제대로 해석하기였죠. 그래서 A번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자, Henry's father was a house painter입니다. 헨리의 아버지는 이제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 분이셨다라고 나오네요. 첫 번째 인물 나오죠. 헨리의 아버지. 그 다음으로는요. In his lifetime, 그의 일생에서 he must have painted hundreds of houses inside and out입니다. 그는 분명히 수백 채의 집을 안과 밖으로 페인트 칠을 했음이 틀림없다라고 말을 하네요.
He was a happy, outgoing man who made friends easily. 그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쉽게 만드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It wasn't hard to tell that he loved his work as well as his life인데요. 자, 이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뭐가 어렵지 않았냐면요. 그가 그의 삶을 사랑한 만큼 일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He was also an excellent painter입니다. 그는 그리고 이 페인팅 하는 일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죠. No one could paint well like him, which is why his services were always in demand인데요. 자, 그리고 아무도 그처럼 이 헨리의 아버지처럼 페인팅을 잘 할 수는 없었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일이 항상 수요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A번을 우리가 읽었고요. A번의 얘기는 이제 헨리의 아버지의 직업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일에는 수요가 있다라는 뭐 이제 이 정도 내용을 봤고요. 우선 A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A번에 나오는 his는 자, his services죠. 그가 페인트 칠을 해주는 것이 항상 수요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페인트 칠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그 헨리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A번 같은 경우는 Henry's father가 되겠고요. 자, A번 정확하게 읽었으니까 B번부터 D번까지 또 정확하게 한 문장씩 한번 해석하면서 우리가 순서 배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먼저 가봅니다. Finally, his father offered Henry some advice인데요. 마침내 결국 그의 아버지는 헨리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마침내 이 finally라는 접속사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르죠. 뭔가 일이 전개가 되고 나서 그의 결과로 나오는 finally의 접속사는요. 이제 A번 앞부분에 이어지기엔 조금 빠른 느낌이 있고요. 10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Once, while in college, Henry went to help his father paint the house인데요. 이제 헨리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때 한 번은 이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페인트하는 집으로 같이 갔었다라는 말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 D번 또 가보겠습니다. At one point, 어떤 한 포인트에서 어떤 지점에서 이제 Henry's father stopped working and watched him인데요. 자, 헨리의 아버지는 일하는 걸 멈추고 이제 헨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C번에서 보면 자, 헨리가 일을 도와드리러 갔었다. 그리고 D번은요. 이제 아빠가 일하는 걸 멈추고 헨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 우선 C번이 먼저 나와야겠다라는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A번에 이어질 내용으로 B번이 오기에는 조금 빠르다라는 거 finally라는 접속사 보고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번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C번을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자, B번이 먼저 올지 D번이 먼저 올지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C번에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볼 텐데요. Henry was working inside and noticed how skilled his father was at quickly applying a quality coat of paint to wall인데요. 자, 헨리는 이제 내부의 벽을 칠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숙련된 사람인지, 그리고 빠르게 이제 양질의 질 좋게 페인트 칠을 잘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while carrying on a conversation with the homeowner, laughing the whole time, his father applied generous amounts of paint to the wall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헨리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의 집 주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웃으면서 그의 아버지는 많은 양의 페인트를 그 벽에 칠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He painted 3 walls compared to Henry's one인데요. 자, 그는 이제 헨리가 벽 하나를 칠할 때 무려 3개씩이나 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번이 또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10번의 he는 자, 그는 3개의 벽을 칠했다 헨리와 비교했을 때 라면 우리 지금 등장인물이 헨리의 아버지 헨리 그리고 여기 잠깐 나온 홈오너 집주인이 있죠. 그래서 3명에게서 우리가 이제 좀 찾아봤을 때 자, 페인트 칠을 3개의 벽이나 하는 사람은 헨리의 아버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A번도 헨리의 아버지 그리고 C도 헨리의 아버지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 한 명이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좁혀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으로 갈지 D번으로 갈지인데요. 자,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충고를 했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갑자기 일을 멈추고 이제 헨리의 아빠는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선 지켜보았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겠죠? 다음부터 가볼 건데요. He noticed how Henry took his time dipping the brush in the paint bucket and how he carefully wiped off
both sides of the brush as he pulled it out in order not to waste any paint인데요. 자, 그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도 헨리의 아빠죠. 헨리's father죠. 왜냐면요. 자, 헨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페인트 브러쉬를 페인트통에 담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그리고 또 그가 이 붓의 브러쉬의 양면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내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자, as he pulled 나오죠. 이제 그가 페인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당기는지 그의 아버지는 그걸 볼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he는 이제 마찬가지로 Henry's father가 되겠고요. 자, Henry then spread a thin coat of paint on the wall without spilling a drop입니다. 헨리는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붓에 페인트를 묻히고 난 다음 아주 얇게 페인트를 벽에 발랐고요. 자,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It was a slow, tedious process인데요. 아주 느리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he dared not laugh or kid around for fear of making a mess and embarrassing his father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절대로 웃지도 않았고요. 감히 웃을 수도 없었고 농담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의 아빠의 일을 망치게 되고 그를 부끄럽게 할까 봐 감히 웃지도 못하고 농담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에 나오는 이 he 같은 경우는요. 자,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걱정되는 마음을 갖는 건 he, 이제 헨리의 아빠가 아니라 헨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칭하는 거 고르는 문제는 답이 2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B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순서는 나왔고 이제 지칭하는 것도 나왔으니까 일치 한번 중간에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에 보면요. 친구를 쉽게 사귀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나왔었죠. 아까 A번에 이제 친구를 쉽게 사귄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헨리에게 페인트를 붓에 충분히 묻히라고 조언했다. 이 조언했다 내용은 아까 저쪽에 B번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선은 놔두고요. 3번 갑니다. 페인트를 벽에 칠할 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이거는 헨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또 아직 제대로 된 답의 근거를 우리가 못 찾았으니까요. 조금 넘겨두고 4번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페인트 칠을 했다라는 것도 아까 사실은 그가 계속해서 웃으면서 여기 laughing all time 하면서 conversation을 이어갔다라는 거 4번 답의 근거 있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었고 헨리를 쳐다보았다라는 것도 stopped working and watched him 답의 근거 1번, 4번, 5번 찾았고요. 2번, 3번 근거는 우리가 B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으로 이제 마지막 가볼 건데요. 마침내 그 아빠가 충고를 하죠. Don't worry about spill and messes인데요. 자, 뭐 페인트를 흘린다라던가 망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네요. They can always be cleaned up. 너가 흘렸거나 망친다는 것은 언제든지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 Treat a wall that way you treat people. Be generous. Have fun. 인데요. 자, 벽을 다루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벽을 다뤄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관대하게 또는 이제 즐기면서 벽도 다뤄야 한다. Always put enough paint on the brush입니다. 항상 붓에다가 이제 충분한 양의 페인트를 묻혀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With that, 그렇게 하면서 he turned and applied a thick coat of paint to the wall, resuming his conversation with the homeowner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돌아서서 또 두꺼운 페인트를 벽에다 칠했고요. 계속해서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His father did spill a few drops but made a better looking wall while having fun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물론 몇 방울의 페인트를 흘리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벽을 즐기면서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지문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은 우리가 아까 보다가 말았던 이제 일치 문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1번, 4번, 5번 다 일치하는 내용이었고요. 2번에 보면요, 헨리에게 페인트를 붓에 충분히 묻히라고 했다라는 내용. 아까 나왔었죠, 아까 앞에. 이제 충분하게 묻혀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페인트를 벽에 칠할 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아니죠. 여기 spill a few drops, 몇 방울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답은 3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도 봐야 될 게 순서 문제였죠. 그래서 A번에 이어질 내용 중에 우리가 C번이 먼저 나왔었죠. C번에서 헨리가 이제 아빠의 일을 도와주러 간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D번으로 가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빠가 지켜봤고요. 마지막 B번에서는 이제 아빠가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답은 그러면 여러분 C번, B번, C번, D번, B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 3번. CDB로 연결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였죠. 마지막 문제는 이제 A부터 E까지 가리킨 대상이 다른 것 요것도 자 나머지는 다 Henry's father이었고요.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2번 요거 하나만이 헨리였던 것으로 우리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세 문제 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문이 좀 긴 장문이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어렵지 않고 문장 해석에 난해한 게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요번 장문은 또 어떤 주제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 확인 먼저 하셔야죠. A번에 이어질 순서 배열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위에랑 비슷하네요. 이제 가리키는 대상 고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거 고르는 것까지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방식과 이제 유사하게 푸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부터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자, A번 가볼 건데요. When I was 8 years old, I decided to run away from home입니다. 내가 8살이었을 때 나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라고 하고요. With my suitcase packed and some peanut butter sandwiches in the bag, I started for the front door of our bungalow in Wonta인데요. 자, 내 가방을 싸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몇 개 넣고 나는 우리 집 번갈로 원타에 있었던 이제 집 문으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나 주인공이 한 명 나왔고요. 8살짜리 친구. My mom asked where I was going.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서 이제 어디 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I'm leaving home, I said. 나 집 나갈 거예요 라고 말했고요. Billy, what's that you are carrying? She asked.입니다. 그녀는 물어봤죠. 빌리야, 네가 지금 갖고 가는 그것이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Some clothes and food, I replied. 이제 빌리가 대답했죠. 이제 몇 옷가지랑 음식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If you want to run away, that's all right, she said. But you came into this home without anything and you can live the same way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센 말 한마디 하시죠. 엄마가 그러네요. 자, 너는 이 집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으니 나갈 때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나가렴 하고 말을 합니다. I threw my suitcase and sandwiches on the floor angrily and started for the door again인데요. 자, 나는 이 말을 듣고 아주 화가 나서 바닥에다가 수트케이스와 샌드위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 쪽으로 가기 시작했죠. 라고 이제 긴박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 A번의 you 같은 경우는 자, 엄마가 말하는 거였죠. 너 만약에 집 나갈 거면 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등장인물 지금 2명이었고요. 집을 나가는 사람은 빌리였죠. 그래서 요번에 you는 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A번을 읽었으니까요, 여러분. B부터 D까지 순서 한번 또 맞춰봐야 하는데요. 자, 위에랑 똑같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 there? I heard. It's Billy. Let me in 정도는 볼 건데요. 자, 밖에 누구니? 라는 말을 내가 들었고요. 난 빌리예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let me in이 힌트죠?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네요. 아직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B번은 지금 나오기 좀 빠르고요. C번 가보겠습니다. Wait a minute, mom said. 잠깐만 기다려봐라. 엄마가 말합니다. You didn't have any clothes on when you arrived and I want them back입니다. 자, 엄마가 말한 이 한마디 보고 바로 순서를 좀 고를 수가 있겠죠? 너 집에 들어올 때,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았으니 나는 그것도 돌려주길 바란다 라고 엄마가 말을 하네요. 그래서 C번 먼저 보고요. 그 다음 D번 가볼게요. Looking for a place to hide. 내가 숨을 장소를 찾으면서 I spotted the big spruce tree that took up half our yard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건 바로 큰 전나무였죠. 우리 집의 마당을 한 반 정도 덮고 있는 그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숨을 곳을 찾는다.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숨을 곳을 찾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C번 먼저 읽어볼 건데요. 자, 엄마가 방금 말했죠. 옷 다 벗어놓고 나가 라고 말을 해서 This annoyed me. 이 말이 날 굉장히 화나게 했습니다. I took my clothes off, shoes, socks, underwear and all and shouted, Can I go now? Yes, my mom answered.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볼 건데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이제 옷을 벗기 시작했죠. 뭐 신발, 양말, 속옷까지 다 벗고 나서 그리고 난 소리쳤어요.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나요? 그래, 그렇단다 라고 엄마가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들 보면은요, can I go now? 내가 나갈 수 있나요? 여기에서의 나는 이제 또 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번하고 D번이 빌리인 거 확인했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이제 거기 답이 되겠죠. 그 다음 가볼 건데요. But once you close the door, don't expect to come back. 자, 너 근데 그 문 한번 닫고 나가면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렴. So I was so angry. I slammed the door and stepped out on the front porch입니다. 난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Suddenly I realized that I was outside completely naked입니다. 갑자기 빌리가 깨달았죠. 나는 지금 완전히 naked,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바깥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Then I noticed that down the street a neighbor friend was walking toward our house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거리 아래에서 보니까 우리 이웃에 사는 친구가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자, B번에서는 밖에 누구 있니? 나 들어가게 해줘요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D번에는요. 자, looking for a place to hide. 숨을 곳을 찾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숨을 곳을 찾았다가 없었다면 B번도 가능은 합니다.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가능은 하겠지만요. 우선 숨는 게 먼저니까 우리 D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숨을 곳을 찾았을 때 나는 전나무를 발견을 하고요. 자, hoping he hadn't seen me. 자, 그가 나를 보지 않았길 바라면서 I hid under the low hanging branches입니다. 낮게 드리워져 있는 가지 아래로 숨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he, 그가 나를 보지 않았길 바라면서의 he는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또 neighbor friend가 되겠죠. 여기서의 나를 본다. 그리고 나를 보는 그라는 것은요. 엄마도 아니고 빌리 자기 자신도 아니고 바로 앞에 나왔던 여기 neighbor friend가 되기 때문에요. 아, 요번에 가리키는 거 인칭 대상 문제는 2번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었대요. A pile of dried up brown needles had accumulated beneath the tree and you cannot imagine the pain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가 전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고요. 그 전나무 아래에 있는 이제 마른 나무 가지들, 바늘과 같은 그런 나무 가지들이 그를 그 아래에 막 몰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모여 있었던 나무 가지들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고통을. 페인인데 어떤 페인이야? Those sharp spurs, 그러한 날카로운 전나무 needles caused to my body. 내 몸에 가져다주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after I was sure he had passed by, I ran to the front door and banged on it loudly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갔다라고 내가 확신하게 보고 나서 나는 다시 집 대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마지막 B번으로 가봐야겠죠? 자, 이제 후어스데이가 여기서 나오죠. 이제 밖에 누구 있니? 라고 이제 내가 엄마가 말하는 소리 들었고요. 나 빌리예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The voice behind the door answered, Billy doesn't live here anymore. 라고 하네요. 자, 문 뒤로 들리는 목소리가 빌리는 여기 더 이상 살지 않아요. He ran away from home입니다. 그는 집을 나갔어요. 라고 하네요. 여기에서의 he는 이제 집을 나갔다라는 빌리가 되겠고요. Glancing behind me to see if anyone else was coming down the street, I said, Oh, mom, I'm still your son. Let me in. 이라고 하네요. 자, glancing behind 합니다. 내 뒤로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지 한번 쳐다보면서 나는 엄마에게 얘기하죠. 난 아직 당신의 아들이에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The door inched open and mom's smiling face appeared 입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요. 엄마의 웃는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Did you change your mind about running away? She asked. 라고 말하는데요. 자, 너 이제 집을 나가겠다라는 네 마인드, 너의 생각을 고쳤니? 그래서 그녀가 물어봤고요. What's for supper? I answered. 나는 저녁 메뉴는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번도 너의 생각을 고쳤니? 요 너의 생각은 여기서도 집을 나가겠다라는 빌리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도 이제 순서 배열까지 끝을 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읽었던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번부터 이어질 내용에 대한 순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C번부터 또 먼저 가겠다라는 거 봤었죠? 그래서 C번에서 집을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D번에서 친구를 만나서 나무 아래 숨었고, 마지막 B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C, D, B라는 거 순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A부터 E까지 가리키는 것, 요것도 이제 아까 친구가 답이었었죠. 그래서 친구 나오는 부분 마지막 2번이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치 문제입니다. 8살 때 가출하려고 결심했다.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When I was 8 years old 나왔던 거. 다음 넘버 2는요. 엄마의 말에 화가 나서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라는 것도 아까 수트케이스를 바닥에 던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또 제지를 당했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엄마에게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제 여기서 난 아직 당신의 아들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라는 얘기가 있었죠. 3번도 정답. 4번은 속옷만 입은 채로 집을 나왔다가 땡이죠.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자, 언더웨어까지 전부 다 입지 않고 나는 naked, completely naked 한 상태로 집을 나왔다라는 근거, 답의 근거가 여기 4번에 있고요. 마지막 5번, 나뭇가지 아래에 숨었다. 전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치 문제까지 답 4번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장문 문제 지금 같이 풀어보니까 우리가 해석이 크게 어려운 문장도 없었고 문제 푸는데도 이렇게 함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해석하는 연습이라든지 시간 줄이는 방법만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연습하면서 체득을 하시면요. 장문 문제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장문 문제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